마지막으로 찾아온 선생님은 21년차 베테랑 서보원 선생님입니다. 문무왕의 통일은 통일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고민에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21년 차 광주 살레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원입니다. 요 세 번만 가르쳐줘라. 고3 학생들과 게임식 수업. 이래도 되나요? 강의식 수업은 더 이상 미래의 유용한 수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를 하든 어떻든 내가 개그를 하든 어떻든 얘들을 자기 하면 안 된다. 정답! 4번. 정답입니다. 능숙해 보이는 선생님에게도 고민은 있다는데요. 초등학교형, 네,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요즘 대학교도 저렇게 해야 돼요. 텍스트 세대 교사가 이미지와 영상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저 정도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영상에 조금 아직 서툴거든요. 뭐 요즘은 유튜브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럴 정도로 그걸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만큼 요즘 선생님들의 고민에도 관심이 많다는데요. 정말 말썽 한번 피우지도 않고 한 번도 상위 뭐 10%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최고 실력을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최하 10%를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그 다종다기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다종다기한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교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 않냐라는 좀 불안감? 이런 게 좀 저는 제 눈에는 좀 보입니다. 선임들 뭐 이게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변화되는 사회를 부모님들 세대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될 세상을 아이들과 동등한 주체로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들에게 손을 뻗고 손을 같이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2019년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현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우린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영상에서 나승빈 선생님 사례를 우리가 처음 봤는데 1학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죠. 김창현 선생님 어떻게 초등 선생님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또 1학년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생인 줄 아는 유치원생. 네, 1학년은 네. 나승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나승빈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배움의 자세. 그러니까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셨어요. 나승빈 선생님 학교가 광주인데. 근데 그날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저희 교실로 오셨어요.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참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그러고 두 번째가 아까 전에 나왔듯이 기록하는. 기록은? 네, 언제나 네. 기록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했고 내일은 뭐 했고 해서 오늘은 뭐를 망쳤고 이런 것까지 오늘은 이 게임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고. 저는 그래서 나승민 선생님 모든 지금 미래교사에 뭐 적합한가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거는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도 자체는 미래랑은 전혀 안 맞는다고 제가 지금 봐요. 그런데 나승민 선생님이 하고 있는 노력은 미래교사에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교사인 제 입장에서 봐도 나승빈 선생님께는 배울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건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혼자서만 알고 있고 이걸 부끄럽게 여기면은 서로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특히 기록 중에 되게 소중한 기록이 아까 부끄러워하셨지만은 실패한 기록들이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연수 가보면은 다들 성공한 얘기만 많이 하는 거에 되게 신규 교사들이 질려합니다. 어떻게 실패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승빈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선생님 동료 교사로서 얘기하셨는데 네. 좀 이렇게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는 미래 교사의 역할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부각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좀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네. 아이들이 좋아야 좋은 교사다. 어. 그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눈높이의 완전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 먼저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낳았기 때문에 알고 이거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 늘 훈계하고 가르치고 뭐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꼰대 정신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들은 완전 달라요. 교육학습 방법도 다르고 흥미있는 것도 다르고 뭔가 공부에 인게이지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른데 그 나 선생님은 최소한 아이들이 뭐에 정말 감동하고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 인게이지하고 하는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그 부분은 미래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된다는 그렇죠. 점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는 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네요. 아, 그렇구나. 뭐 저런 선생님들은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평생 동안 스스로 이제 배우는 사람이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연구하고 뭐 잘못 가르치는 것도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새롭게 이제 시도하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제까지 하던 방식처럼 똑같이 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다. 이게 뭐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러면 새로운 방식이 항상 필요한 거고 결국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 교사의 가르치는 즐거움이 아이들의 학습의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두 번째 소개된 이윤석 선생님, 저는 아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부모가 와서 이게 복수형이 뭡니까? 예. 저는 신규 교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보면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딱 보면서 이제 한창 상담 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에휴 선생님 애 안 낳아보셨죠? 이러는 거예요. 성답 때.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어머니도 선생님 안 해보셨잖아요. 어머니도 선생님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이랬는데 그냥 서로 웃고 그냥 고수가 고수를 만나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같았으면 안 그러죠. 근데 솔직히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무 답답하니까 내 말 좀, 내 속 좀, 이렇게, 왜냐면 진짜 애 있는 사람 마음은 다르다, 이렇게 하소연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당황스럽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은 교사 대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자기 자식 맡겼으니까. 근데 요즘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소송 걸고 고소할까봐가 두렵습니다.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법조인들까지 붙으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 기분 안 나쁘게 할까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게 두렵거든요. 정말 제가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뭐 남겨서도 해보고 이제 화도 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쓰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뭐 어떤 방식을 하냐면 저 구석에 둡니다. 네, 구석에다 두고 너 말아서 해. 괜찮아 너 귀찮게 안 할게 이렇게 하고 교사가 교육을 포기해버려요. 그럼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부모님이 그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쉴드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학습권을 빼앗는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부긴 하지만 그분들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봤을 때 갈등이나 적대적 관계보다는 이 상생적 파트너십 이런 걸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상적인 것까지 말할 거 없이 당장 저희가 신규 교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연수 같은 데서 조언을 해주거든요. 일단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큰 재앙이 온다. 평소에 애가 잘하는 거, 관심, 칭찬 같은 거, 문자 한 번 보내는 거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연락할 기회가 있다거나 뭐 수학여행 갔다거나 이럴 때 얘가 참 잘 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뭐 띄워드리고 얘한테 칭찬 한마디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얘가 뭔가 부모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래도 얘는 이 선생님은 우리 애를 좋아하는 분이다. 좋은 의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신뢰가 네. 생기거든요. 이건 당장 해야 될 정도 수준이고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교사와 어떤 학부모님이 직접 소통하지 않고 어떤 그걸 전담하는 인력들이 배치된 곳들이 선진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 관계라는 것 자체가 클래스룸 티처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진로 상담도 선생님들 역할이 아니에요. 카운슬러가 다 따로 있잖아요. 한 카운슬러가 다 7, 8명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는 학부모를 선생님들이 직접 대해서 교실 안에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이제 해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또 학교에도 조금 바라고 싶은 부분은 학교가 소위 그 역할이 바뀌어서 지역사회 센터까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원하잖아요. 마을 학교도 요즘 뭐 운영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학부모들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학교에 많이 참여해본 학부모일수록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학교의 파트너가 돼요. 근데 참여를 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아까 즉 시각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고 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를 좀 파트너로 보고 일부라도 만들어서 진지하게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학교 사정을 알고 기여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공동의 아까 상생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협업 모델을 통해서 학부모들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일부다 하는 노력을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 교수님 우리 앞에서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학교랑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학교랑 공간이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네모난 그 공간이 아니라 더 확산되어서 마을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면 그렇다면 학부모님들도 역시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왜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미래는 그게 아니라 스승의 그림자 무조건 밟아야 된다. 그 그림자 속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미래 학부모와 그 교사가 함께 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학교가 진짜 발전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게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윤석 그 선생님 이야기에서도 나왔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아니 가장은 아니고요. 가장은 아니고요. 네,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 네. 자료 보면은 이제 OECD의 그 탈리스라고 하는 국제조사가 있어요. 네. 탈리스가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라고 해서 이제 이 자료에도 보면은 행정 업무 거기 한국에 8.2로 나와 있죠. 그래서 OECD 평균 이 탈리스 평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기는 어렵지만 평균보다 높네요. 네, 높고 그다음에 좀 선진국들 한번 보시면 핀란드 가령 6.0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는 수업 시간 중만 따졌지만 우리가 제가 옛날 과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수업 시간 중, 수업 시간 외, 근무 시간 외에서까지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행정 업무는 상당히 높고요. 집에 싸가지고 가는 경우도 제가 꽤 있는 걸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 부담이 많고 그럼 이게 무슨 행정 부담이냐? 결국 우리 학교는 아직도 굉장히 관료적이고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이 많아서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돈 많이 갖고 가고 혁신학교하고 하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페이퍼워크를 하셔야 되고 공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저런데 저 수치로 본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분들이 생각한 행정 업무의 양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행정 업무의 또 양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공문이 어떤 지역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학교 반경 200m 안에 있는 빈집 수를 조사해서 학교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걸 다시 취하는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농구공 브랜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세서 내라든지 이런 신기한 그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신기한 업무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그런 희한한 업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수업과 상담 이외에도 한 200여 가지 업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저희가 그 질의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저희 그 사례에서 서보원 선생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 정말 다문화 가정 아이나 또 요즘 굉장히 그 브로큰 패밀리라고 하죠. 어쨌든 뭐 조성 가정이라든지 이혼 가정이라든지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됐다. 일단 교원 양성 기간 들어갔다. 교대는 상위 2%. 맞아요. 네, 사대는 뭐 상위 5%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깐만 거기 한번 사례 네. 들려드리면 네. 제가 이제 고3 담임을 할 때 이거 몇 년 전이에요. 한 2년 전, 3년 전인데 저희 반 1등이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으니까 이제 저희는 학교는 또 이게 나름대로 고등학교니까 바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상담할 때 저는 교대 갈 건데요. 남학생이었거든. 저희는 남고니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교대 많이 가더라고요. 상업대나. 그래서 그런 그리고 뭐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지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말썽을 피우고 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학교를 들어갈 것이며 중등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으려면 그 중에서도 정말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않고 뭐 문제가 있고 이런 아이를 이해 못하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저히 이해부터 안 돼. 지도는 차치하고. 그럼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교사들이 너무 이렇게 모범생들만 들어가서 이제 공부 못하거나 사고 치는 아이들의 마음을 모른다. 그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의사는 불치병 정도 걸려봐야 이제 환자의 마음을 알까? 그리고 가정 전문 변호사는 이혼 정도는 한번 당해봐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직에 좀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것도 선천적인 것보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속 노력하고 아이들 이해하려는 노력할 때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파편화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학교 현장에 보면 선생님 혼자의 그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그 교육을 봤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처지들이 다가왔을 때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지원을 해줘야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우리 현직 교사들이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그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직 교사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사들한테 우리가 좋은 얘기, 좀 힘이 될 수 있는 얘기 또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사 한 사람은 실제로 그 반의 전체 학생들, 그 사람 인생이 걸려 있는 건데 걔네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교사 한 사람의 어떤 변화는 일생 동안 그 교사한테 30년을 일한다고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숫자의 하여튼 미래 세대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만한 그런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에 대한 그런 정당한 대우, 그다음에 어떤 인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교사들은 다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 발목 잡히는 뭐 행정 업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뭐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 못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양에서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그런 교육적 성과들을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온 것이고 그런 동력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교사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교사가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좀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의로 교육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좀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교육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삶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다 완벽한 커리어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전이하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어떠한 교육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 합의, 타협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도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전문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정말 말로만 교직이 전문직이고 교사가 전문가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권위와 위상과 지원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굉장히 퍼스널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교육했다 해도 한꺼번에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일으켜온 것도 선생님들의 희생이었고 미래를 만들어갈 것도 정말 선생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께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헌신과 희생과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방법도 알으셔야 되고 그걸 연수도 받으셔야 되고 그거를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스스로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그랬을 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2019년 대한민국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고 보니 대한민국의 선생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의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 이야기 계속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선생님, 나쁜 교사 정말 저희한테 충격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뭐지? 저 사람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계의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연예인병이 걸린 게 아니냐. 조금이라도 다른 거를 시도하려는 선생님한테 한 명이라도 그런 말이 오면 위축되는 건 또 사실이고. 사회가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선생님이 괜찮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중요하고 선생님들도 다양해야죠. 들쭉날쭉의 원칙. 흔히 말해서 딴지를 걸어오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막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배포 배짱은 교감 교장선생님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의 기준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